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리면 안 갚아도 된다? 의료과실로 인해서 피해는 내가 입었는데 피해 입증도 내가 해야 한다? 나 홀로 소송을 하다가 손실이 더 클 수 있으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영상에서는 형사사건을 주로 많이 다뤘는데요, 오늘은 민사사건에서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민사사건은 내가 받을 돈 받는 거니까 그냥 혼자 하지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되는 피고인을 상대로 이 사람을 처벌해달라는 국가 형벌권을 발동시켜달라는 소송이 형사소송인 반면에, 민사소송은 양쪽 다 일반 국민들입니다. 당사자를 상대로 모든 법을 동원해서 사회생활의 관계를 나에게 유리한 쪽으로 판결해달라는 소송을 말합니다. 형사소송은 검사 내지는 수사관이 국가의 강제적인 힘을 동원을 해서 증거를 수집하는 절차가 선행이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피고인은 약자인 위치에서 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원고도 대등한 위치에서, 피고도 대등한 위치에서 재판을 시작하게 되고 끝날 때까지 마찬가지다. 당사자 대등주의라고 합니다. 원고, 피고가 다 대등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쪽이 증거를 제출하게 되면 다른 쪽도 그게 나한테 유리하다고 생각되면 증거로 사용을 하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민사소송은 사회 전반에서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한 소송이기 때문에 형태가 정말 다양할 수 있다. 민사소송 하면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상대방에게 어떤 일을 해라, 돈 빌려갔는데 갚아라, 이런 형태, 이행해소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형성해소가 있습니다. 당사자 사이에서 법원에서 어떤 판결을 해버리면 그 판결 자체가 사회적 관계를 형성시켜버리는 걸 형성해소라고 하고요. 또 확인해소의 형태도 있죠. 나는 이 사람한테 갚을 돈이 없어, 근데 가만히 있자니 저 사람이 언젠가 나한테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어. 그거를 내가 미리 선수를 치는 거예요. 나는 이 사람한테 채무가 없다는 걸 법원에서 확인을 해주세요. 이런 형태를 확인해소라고 합니다. 이거는 제가 가장 크게 분류를 해서 세 가지 형태를 얘기한 건데, 사람들 사이의 법률 관계는 정말 다양하고 사회생활의 변화에 따라서 소송의 형태도 계속 변화하고 있습니다. 민사소송에서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를 한번 볼까요? 형사소송에 있어서는 모든 입증 책임은 검사에게 있습니다. 피고인은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기 전까지는 아무리 중대한 범죄자 같아도 일단 헌법상으로는 무죄로 추정이 돼요. 그럼 무죄로 추정되는 사람의 유죄를 입증할 책임은 검사한테 있습니다. 근데 민사소송은 원고에게 입증 책임이 있습니다. 싸움을 거는 쪽이 무조건 입증을 해야 된다. 원고가 저 받을 돈 있으니까 주세요 그런다고 해서 재판부에서 받을 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승소, 이렇게 선고를 내리지는 않습니다. 상대방하고 어떤 법률 관계가 있고 왜 내가 그 돈을 받아야 되는지를 증거로서 입증을 해야 됩니다. 요즘 일부 법률에 의해서 입증 책임이 상대방으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어요. 가장 쉬운 게 의료과실에 있어서 손해배상 책임 같은 경우에 매우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일반인들이 어떤 과실로 인해서 내가 이런 피해를 입었는지는 입증하기 매우 어렵죠. 어떤 피해가 발생을 했다는 사실만 피해자 측에서는 입증을 하고, 반대로 의료인 측에서 진료를 함에 있어서 어떠한 과실도 없었어 라는 점을 의료인들한테 입증 책임을 넘기는 이런 형태의 소송이 일부 있기는 하지만, 민사소송은 기본적으로는 입증 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그럼 그 입증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어떤 게 증거로서의 가치가 있고 어떤 증거를 제출을 해야 되는지는 법률 전문가가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변호사가 필요하다. 두 번째는 법리 구성의 문제점인데요, 제가 판사할 때 겪었던 일 중에 하나인데요, 친구한테 돈을 빌렸는데 친구가 돈을 갚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소송을 제기를 한 상황인데, 근데 친구들 사이에 돈을 빌려주는 경우에 대부분 차용증을 받거나 하지 않죠. 상대방은 도박에 사용할 돈으로 빌리면 안 갚아도 된다더라, 불법 원인 급여라서 이거는 안 갚아도 된다던데요 라고 했어요. 그럼 이제 법리 구성에 문제가 생기죠. 원고 측에서는 그 돈을 빌려줄 때 도박에 사용할 거라는 걸 알지는 못한 상황이었어요. 그냥 돈을 빌려준 건데 이 사람은 도박에 사용을 한 거죠. 이런 경우에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 또 한 가지 예를 들면요, 이것도 제가 판사로서 재판할 때 있었던 일인데, 일반인이 어떤 사람과 계약을 체결을 했는데 그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손해가 발생을 했어요. 원고는 나는 손해 입었으니까 변상해야 돼, 이런 소송을 제기를 한 거예요. 민사상에서 계약상 손해배상 책임이 있고요, 불법 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이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큰 틀에서는 세 가지의 법리 구성을 해야 되는데 나는 억울한데 이런 얘기만 해서는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이런 경우에도 반드시 법률 전문가가 필요하다. 청구 원인을 법리적으로 잘 구성을 해야 된다. 세 번째 제가 생각해 본 문제는 집행 절차입니다. 민사소송 승소 판결을 받으면 판결문은 그냥 정리에 불과합니다. 그냥 승소 판결문을 들고 있다고 해서 누가 알아서 돈을 갖다
갖다 주거나 알아서 그 절차를 이행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채무자는 내가 패소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재산을 딴 데로 빼돌리려고 하는 시도를 할 수 있거든요. 먼저는 소송 시작하기 전에 미리 그 재산을 묶어놓는 절차도 또 필요할 거고, 상대방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내가 강제로 집행을 하는 절차가 필요한데요. 각각 자산에 따라서 강제 집행하는 절차가 다 다릅니다. 부동산도 있을 거고 금융자산도 있을 거고, 그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내가 승소 판결을 받아서 받을 권한이 있다고 하더라도 행사하지 못하는 결과가 돼서 처음부터 실수 없이 절차에 맞게 집행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민사소송 누구한테나 있을 수 있고 누구나 소송을 할 수 있지만 누구나 효과적으로 잘 할 수는 없다. 정말 작은 소송일지라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고 싶다. 그럼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반드시 받아보기 바랍니다.